프리미엄 묘목에 거금을 들이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주말 내내 땅을 파고 비싼 비료를 정성껏 쏟아부었지만 결국 3년 뒤에 죽은 막대기가 되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물으면 묘목장 전문가들은 항상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흙이 너무 척박하거나 산성이 너무 강하거나 돌이 너무 많네요. 그들은 당신의 땅이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토양 개량제와 화학적 해결책들을 계속 팔아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병에 든 비료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대자연은 햇볕에 달궈진 절벽과 축축한 진을 구덩이에서 엄청난 수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을 뜯어 고치느라 수천 달러를 쓰는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흙에서 번성하도록 태어난 전사들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우리 리스트의 네 번째 나무는 전설적인 생존자입니다. 이 나무는 잡초조차 포기할 정도로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들의 잊혀진 지혜를 되찾으려 합니다. 여기 거의 아무도 더 이상 심지 않지만 나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놀라운 과일 나무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근처에서 여러분과 같은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쫓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나무, 오디나무, 뽕나무, 멈출 수 없는 반한가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당에 비싼 묘목을 심을 때마다 시들어 죽어버리는 데드존이 있다면 화려한 계량종에 돈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오디나무를 심으세요. 이 나무는 식물계의 진정한 벌꿀옷소리입니다. 토양 문제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묘목장에서는 살려두기 위해 화학 하기가 필요할 정도로 까다로운 나무들을 팔려고 하겠지만 오디나무는 절대적인 방치 속에서도 번성합니다. 비가 오면 늪처럼 변하는 무겁고 답답한 점토질 토양인가요? 아니면 영양분이 전혀 없는 죽은 모래 땅인가요? 오디나무는 둘 다 비웃습니다. 자연에서 이 나무의 역할은 다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나쁜 땅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부 비밀은 이것입니다. 식료품점에서는 이 열매를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디는 너무 과즙이 풍부하고 연하에서 트럭으로 운반하는 동안 뭉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적인 새콤달콤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키우는 것뿐입니다. pH 테스트도 비싼 비료도 정성스러운 보살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 꽂아두고 돌아서면 불과 2년 만에 가치 없는 흙을 엄청난 수확으로 바꿔 놓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토양에 대해 핑계 대는 것을 멈추고 내일 아침 당장 오디나무 묘목을 구해서 정원의 가장 큰 골칫덩이를 가장 좋아하는 간식 창고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나무, 무화과나무, 바위의 지배자입니다. 마당이 정원이라기보다 차해석장에 가까워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으려 할 때마다 삽이 바위에 부딪힌다면 사실 무화과 나무를 위한 완벽한 집을 발견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과일 나무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골디락스 토양을 요구하지만 무화과는 어느 5천 년 이상 지중해의 햇볕에 달궈진 바위 절벽에서 번성해온 고대의 전사입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사실 토양이 척박할 때 맛이 더 좋습니다. 풍요롭고 보살핌을 받는 흙에서 자라면 나무는 게을러져서 과일 대신 거대한 잎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뿌리가 단단한 점토나 바위에 부딪히면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당분을 과일로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부를 땅에서 자란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하고 잼 같은 무화과를 얻게 됩니다. 시카고 하디든 브라운 터키든 이 나무들은 가장 단단한 땅을 미식의 수확물로 바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자연의 가장 강인한 생존자들과 함께 승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쓸모없는 흙을 황금으로 바꾸는 죽지 않는 나무 8가지를 더 공개합니다. 세 번째 나무, 석류나무. 염분의 학살자입니다. 토양에 염분이 많거나 석회질이거나 잔디조차 우울해 보일 정도로 알칼리성이 강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땅이 과수원에는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지만 석류나무에게 그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정원식물이 아닙니다. 다른 나무들이라면 말라 죽어버릴 자갈밭과 햇볕에 그을린 흙에서도 번성하도록 만들어진 4천년 역사의 사막 전사입니다. 사과나무가 알칼리성 토양에서 숨이 막혀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석류나무는 그것을 들이킵니다. 석류나무는 거칠고 미네랄이 풍부한 땅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슈퍼푸드로 바꿉니다. 석류나무를 심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질투를 부르는 눈부신 넌레드 꽃이 피고 뒤이어 슈퍼마켓에서 병당 10달러씩 하는 루비색 주스를 수확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이 공사장처럼 보이고 더 이상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식물들의 돈을 낭비하는 데 지쳤다면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나무는 가뭄에 강하고 염분에 강하며 일단 땅에 자리를 잡으면 거의 죽지 않습니다. 나쁜 토양에 대해 미안해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세요. 식물들을 애지중지 보살피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전사들을 키울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네 번째, 나무, 대추나무, 노력 없이도 자라는 에너지원입니다. 마당을 병든 나무들을 위한 중환자실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전사들을 심기 시작하세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고 석회질이며 죽어 있어서 마치 먼지 날리는 주차장에 나무를 심는 것 같다면 대추나무가 궁극적인 시트키입니다. 이 나무는 나쁜 흙을 견디는데 그치지 않고 가뭄과 방치로 완전히 황폐해진 땅을 복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실제로 사용됩니다. 저는 햇볕에 구워진 자갈밭에서 값비싼 체리를 키우려고 거금을 들였던 한 이웃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마당 전체를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리려 했지만 제가 대추나무 묘목을 건넸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는 과일이 너무 많이 열라여 양동이째로 나눠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선할 때는 달콤하고 아삭한 사과 맛이 나고 익으면 풍부한 맛에 가지에서 바로 말리면 꿀처럼 달콤한 대추가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해충이 전혀 없고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으며 비싼 영양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정원 호스를 사실상 버려도 될 정도입니다. 관리가 까다로운 식물들 때문에 겪는 고생에 지친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나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약한 나무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이런 생존력이 강한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잊혀진 지혜가 더 많은 혼자 재배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열대 늪지의 전사인 포포나무를 심으세요. 비가 올 때마다 마당이 질척이고 엉망이 되나요? 배수관에 돈을 쓰는 대신 포포나무를 심으세요. 대부분의 과일나무는 뿌리가 젖으면 썩어서 죽지만 포포나무는 무겁고 숨 막히는 점토질 토양에서도 실제로 잘 자라는 자생적인 강자입니다. 뒷마당의 늪을 열대 낙원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여기 여러분께 필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열매는 바나나, 망고, 바닐라, 커스터드를 섞은 15달러짜리 고급 미식 블렌드 같은 맛이 나지만 나무는 숲의 잡초처럼 강인합니다. 완벽한 토양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그늘에서도 실제로 엄청난 수확을 내는 몇 안 되는 과일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웃들이 까다로운 사과나무와 씨름하는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부르던 땅의 축축한 구석에서 온대 바나나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해충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배수 시설을 고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축축한 마당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는 자연의 보상 방식입니다. 만약 처음 5그루의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다면 다음 5가지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우리는 강인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죽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면서 죽은 토양을 실제로 되살리는 나무 한 그루를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바위 위에서 20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온 1번 식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 식물, 엘더베리는 습지의 고소득 작물입니다. 금광을 가꿀 수 있는데 왜 여전히 마당에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인 구석을 고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고인물이 있거나 몇 주 동안 질척거리는 무거운 점토질 토양이 있다면 엘더베리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유실수는 뿌리가 젖는 순간 뿌리 썩은 병에 걸리지만 이 강력한 식물은 늪을 고급 스파처럼 여깁니다. 초봄에 그 젖은 곳에 삼목묘나 묘목을 그냥 찔러 넣으세요. 거창한 굴착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수분과 햇빛만 있다면 쑥쑥 자랄 것입니다. 야리약 다노잇 6피트, 약 1.8m의 공간을 주면 금세 생산적인 사생활 보호 울타리로 그 틈을 채울 것입니다. 엘더베리 시럽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슈퍼푸드 중 하나이지만 이 나무는 죽지 않는 잡초처럼 공짜로 자랍니다. 성장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단 2시즌 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대한 베리 손기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비싼 비료도 배수관도 필요 없으며 세심한 관리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수익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과수원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 조건에서 번성합니다. 7번 식물, 산수유는 도시의 전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나 신규 개발 지역에 사신다면 여러분의 토양은 아마도 건설 폐기물과 딱딱하게 다져진 자갈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실수는 살아남기 위해 스파데이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산수유는 거리의 투사입니다. 이 강인한 나무는 도시의 스모그, 도로의 제설용 소금 또는 보도블록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토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 심지어 진입로 바로 옆에 구멍을 파세요.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나무는 실제로 단단한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을 선호합니다.
크기가 아담하게 유지되어 좁은 공간을 위한 완벽한 식용 조경수가 됩니다. 이 나무는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웃의 지이 정원이 아직 깨어나기도 전인 늦겨울에 눈부신 노란 꽃을 터뜨립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먼저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절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새콤한 루비색 열매를 엄청나게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최고의 심어놓고 잊어버리는 나무입니다. 공간 부족이나 죽은 땅에 대해 핑계 대는 것을 멈추세요. 이번 주말에 산수유나무를 주문해서 마당의 쓸모없는 구석을 생산적인 과일 공장으로 바꾸십시오. 활번 식물, 10억 톤 비타민 나무일은 질소 공장입니다. 대부분의 유실수는 빼앗는 존재입니다. 흙에서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끊임없는 영양 공급을 요구합니다. 10억 톤은 보기 드문 주는 존재입니다. 모래가 많거나 소금기가 있거나 혹은 잡초조차 자라기 힘들 정도로 죽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이 나무는 실제로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여 뿌리를 통해 땅속으로 주입하며 말 그대로 마당에 무료로 비료를 줍니다. 수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암나무와 수나무를 함께 심으십시오. 햇빛을 아주 좋아하며 바람이나 염수 분무를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일단 땅에 심고 나면 그대로 두십시오. 복숭아 나무라면 일주일 만에 죽었을 법한 방치 속에서도 이 나무는 번성합니다. 밝은 오렌지색 열매는 오렌지보다 7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희귀한 오메가 오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뷰티 업계에서는 이 열매에 거액을 지불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열악한 모래밭에서도 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정원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엔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9번 식물, 감나무는 푸딩 나무입니다. 1800년대 모든 미국 개척지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연약한 식물을 애지중지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추가적인 물 한 방울 없이도 잔혹한 가뭄과 햇빛에 구워진 바위투성이 점토를 견뎌낼 수 있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감나무가 바로 그 전설입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어서 사과나무나 체리나무라면 포기하고 죽어버릴 아주 메마른 땅에서도 수분을 찾아냅니다.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 심고 잊어버리세요. 아니, 정말로요. 이 나무는 과잉 보호를 싫어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공간밖에 없다면 미들와 같이 자가 수정이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일단 자리를 잡으면 해충, 더위, 추위에도 사실상 죽지 않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 후 너무 일찍 수확하면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떫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익으면 양념된 호박 푸딩 맛이 나는 풍부하고 꿀처럼 달콤한 커스터드가 됩니다. 열매가 너무 부드러워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상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토양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미식 수확물입니다. 10번 식물, 올리브는 바위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작을 뿐이고 바짝 말라 있으며 사막처럼 보여서 걱정이신가요? 올리브 나무를 보십시오. 이것은 바위투성이 황무지를 5성급 리조트처럼 대접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식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생존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물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설령 순전한 모래와 바위뿐일지라도 배수가 가장 빠르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심으세요. 가장 큰 실수는 과잉 보호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가뭄과 척박한 토양 속에 방치될수록 오일과 열매의 농도가 짙어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다른 유실수들이 20년 후에 죽는 반면 올리브 나무는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해충과 가혹한 날씨에 사실상 면역력이 있고 화학 물질이 전혀 필요 없으며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슈퍼푸드 공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원을 시작하기 위해 꿈의 토양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쁜 흙을 핑계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기를 이겨내는 석류부터 바위를 먹고 사는 올리브까지 자연은 모든 악몽 같은 부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금 보셨습니다. 황량한 뒷마당과 열매 가득한 숲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불평을 멈추고 심기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이 전사들을 심기에 가장 좋았던 시기는 10년 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곳은 지금 몇 시이며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과 자급자족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